셀트리온 헬스케어 1분기 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는 1분기 선방, 2분기의 변수는 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1.19%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0.95% 하락세, 반면에 제약은 플러스 0.2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3일 연속 음봉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종목 모두 거래량이 미흡한 가운데의 소강 상태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이 끝난 이후에 발표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시장의 컨센서스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1분기에 5,078억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은 5,036억으로 발표를 한 상태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죠. 컨센서스는 602억이었는데요. 헬스케어는 1분기 영업이익 510억으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와 크게 벗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매출액은 약간 예상치보다 높지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분기는 제약업계, 바이오업계 쪽에서는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분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은 1분기 치고는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1분기 실적은 무난하다 이러한 측면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제품별로 우리가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품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램시마 임플렉트라는 1분기에 2,367억이잖아요.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4분기에 비해서도 조금 증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굳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암제 쪽의 트록시마인데요. 트록시마가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좀 심한 경향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난 4분기 이후부터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트록시마도 소폭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흐주마는 지난 4분기 1분기에 비해서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램시마와 유플라이마 두 제품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램시마는 655억을 기록을 했잖아요. 여기서 4분기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지난 4분기부터 램시마에서 시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매출액도 지난 4분기보다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죠.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플라이마가 유럽 시장에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1분기부터 올해 들어서는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분기 제품별 매출 측면에서 헬스케어의 핵심은 역시 두 가지인데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램시마 SC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유럽 전 지역에서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시장 점유율의 동반 상승이다. 그러니까 램시마가 늘어나면서 램시마 SC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화이자가 유럽에서 팔고 있는 임플렉트라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즉 유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를 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화이자 쪽에 유럽에서의 임플렉트라 간접 판매도 그냥 같이 병행하는 것이죠. 임플렉트라는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에 램시마는 계속적인 증가세, 램시마 SC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램시마의 증가와 더불어서 SC까지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즉 램시마가 좀 줄어들면서 램시마 SC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둘 다 같이 늘어나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한 현상이 현재까지는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램시마 SC는 1년 동안의 장기적인 리얼월드 데이터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 계속적인 처방 확대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유럽에서의 성적표가 램시마 SC가 늦어도 올 연말에 미국의 승인이 되게 되면요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올 한 해 동안에 램시마 SC의 유럽에서의 성적표가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현재 램시마 SC의 시장 점유율이 독일에서는 32%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기존의 램시마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램시마에 비해서 램시마 SC의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고 또한 이익률도 미익 측면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램시마 SC가 지금 램시마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프랑스에서는 21%로서 약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체코, 벨기에 쪽도 램시마 SC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램시마 SC의 유럽에서의 성적표 이런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자가면역 질환 시장 쪽에서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러나 2분기에는 의외의 기대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유플라이마인데요. 유플라이마 역시 아직까지는 유럽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7월 1일부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유플라이마 역시 미국 런칭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PBM이라든가 GPO 등의 EA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에서 현재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경쟁이 치열하죠. 미국 시장이 더 치열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플라이마 아달리무맙 시장 자체가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플라이마의 실적도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분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베거젤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베거젤마 역시 항암제잖아요. 그런데 베거젤마가 작년 10월 달에 유럽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 들어서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고 핀란드 이런 쪽에 입찰 수주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2분기부터 베거젤마의 유럽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는 4월 달에 출시를 했잖아요. 바로 메디케어 등재가 완료가 돼야 되겠죠. 베거젤마는 정맥 주사형이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는 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메디케어 쪽에 등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복수의 사보험사들과 리스트 등재 협상을 지금 진행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메디케어 공보험 쪽에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보험 쪽도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베거젤마가 2분기에 어느 정도 매출이 또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는 램시마 SC고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중요한데 2분기까지는 어쨌든 유럽 시장까지 3분기부터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3분기부터 바로 실적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올해는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램시마 SC의 분기별 매출 추이를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작년에 보시면 391억, 503억, 655억, 821억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36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1분기에 일단은 655억을 기록을 하면서 출발을 하잖아요. 작년 1분기보다 훨씬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램시마 SC가 작년 2022년보다 올해는 얼만큼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가 의외로 1분기에 좋습니다. 작년 유플라이마 전체적인 성적이 유럽에서 374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분기에 벌써 201억을 했단 말이죠. 유플라이마도 서서히 이제 정가 추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3분기까지만 해도 99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4분기에 175억, 1분기에 201억이니까 상당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거젤마가 유럽과 미국에서 2분기에 이제 가세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2분기의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으며 앞으로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도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져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금요일 외국인들이 16억의 매도고요. 기관들은 0.1억 매도인데요. 지금은 조금 거래 없는 상태에서 소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거래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는 재반등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소강 국면으로서 주가는 옆으로 좀 세우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음봉이 위에 좀 꼬리가 긴 것이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역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조만간 재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들이 49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기관들은 14억의 매도였고요. 한편 제약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제약도 실적은 괜찮아요. 매출액은 작년 1분기에 비해서 1.4% 증가를 했지만요. 그러나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났어요. 23.1%가 늘어나면서 91억 5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실적 측면에서는 1분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죠.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 놓여 있습니다. 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12억 매수, 기관들도 1억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 그룹 성장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는요. 유럽에서의 레미시마 SC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 유플라이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유플라이마가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올 1분기에 성장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글로벌 직판 체계란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큰 아웃라인으로는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상황이죠. 바닥권에서의 월봉상으로 세계적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학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장기간의 기간 조정과 그리고 가격 조정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추세적인 변화의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개념보다는 길게 보자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